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몇 차례 만나서 자문을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리지널 워빙 인덱스 자체를 보시오. 인덱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덱스 자체가 아시아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 인덱스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그걸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리지널 워빙 인덱스에서 측정을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 순위도 낮지만 한국 안에서는 1등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 강원도가 가장 명확해요. 그러면은 실제 그 샘플링 숫자는 몇 개냐?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국제기구가 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국이 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한국의 사회과학자라면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아이시안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저희 연구팀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년 이렇게 그 인터내셔널 포럼 온 커뮤니티 워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당초에 4월에 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제 못했고 이걸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정말로 무기한으로 연구재단에서 연기가 되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안 된다고 저희 그 박사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기한으로 되어야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 안 될 걸 알지만 전달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저희는 NRF로부터 내셔널 리서치 파운데이션이 저희한테 상 줘야 돼요. 왜 상을 줘야 되느냐? NRF가 저희 때문에 매스컴을 상당히 탔어요. 외국에서.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동영상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의 뭐 연구가 내셔널 리서치 파운데이션 오브 코리아가 이런 연구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그 뽑아왔습니다. 유네스코하고 OECD에 저희가 이제 그 초청받은 것들, 국제적인 이런 부분들, 뭐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해피니스, 중국이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이라고 하는 신문팀이 가장 그 2017년, 2018년에 1대1로 하고 같이 들고 나온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중국의 정책 자문을 했던 것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말로 많이 그 초청을 받았어요. 아까 보건복지부도 얘기를 했지만 통계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의 연구를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 행복을 좀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그 초청받아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공동 연구진들이 자국에서 그 매스컴 언론에 나와서 했던 것들을 여기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은 지금 동영상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저희는 한국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1등으로 국제사회에서 1등으로 갈 수 있는 사회과학의 개념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아젠다가 무엇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택했던 게 커뮤니티 워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국내에서 보면은 저희 연구가 시작된 2010년 이전에 키워드를 커뮤니티 워빙이라고 치면은 단 한 편의 논문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저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국제적인 저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워빙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한가운데 여기에 저희 연구 단장님이 계십니다. 연구 단장님이 계시면서 연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미국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일본이고요. 여기가 멕시코, 그 다음에 여기가 호주, 여기가 미국, 그리고 여기가 네덜란드,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영국, 여기가 독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저널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입증해 주느냐? 적어도 이 연구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웰빙 센터가 국제적인 선두 그룹이다라고 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0년 전에 프로포즈를 쓰면서 했던 목적을 우리가 달성을 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틈도 아주 잠시 여기에는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연구센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저희는 이미 이 GCI라고 하는 민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김 교수님 발표할 때 서울대학교 연구소 위에 2개 경남대학교가 있고 그 위에 동아시아 연구원이 있었죠. 그 동아시아 연구원이 고려대의 연구소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고려대 연구소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연구소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 커뮤니티 웰빙 센터가 SSK 지원에 의해서 서울대학의 연구센터로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민간 연구소로 해서 국제적인 연구소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2016년부터 저희 센터에 외국에서 박사를 취득한 박사님들이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니네 센터에 가서 내가 논문을 이런 걸 썼는데 니네 센터에 가서 포닥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포닥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재단에 문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재단에서는 그들에게 인건비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SSK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와서 연구하는데 거기다 인건비 지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오라고 안 했고 그들이 제 발로 연구를 하다가 박사가 된 후에 커뮤니티 웰빙은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커뮤니티 웰빙 센터인데 나 거기 가서 포닥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저희가 중국어, 스페니쉬, 영어 여러 가지 그 언어로 저희 인덱스가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들 나라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매 2년마다 이거를 서베이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서베이를 하는데 적어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재단에서 그 비용은 지출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제들을 저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이 저널 자체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프린티드하고 온라인 그 저널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연구재단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하는 연구가 임팩트 지수를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이테이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이테이션 다른 것들을 보면요. 20불, 15불, 40불 주고 저널 다운로드 받아서 안 하고 싶어 해요. 적어도 여기 있는 대로 오픈 어세스가 가능한 저널들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는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스프링어 출판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이슈당 우리가 이 오픈 어세스를 하려면 이슈당 4,500불에서 5,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연구 프로젝트 안에 우리 계제료 30만 원 허용하듯이 연구 계제료 안에 지금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어세스 비용을 허용을 합니다. 오픈 어세스 비용을 물어보니까 1,700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 저널에 투고해서 제 아티클이 실리는데 1,700불을 내려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겠죠. 그런데 이 200만 원 정도가 되면 다운로드는 굉장히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임팩트 지수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재단은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10년 동안 연구 결과 연구재단에 이 3가지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국제
공동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거는, 즉 본인들도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써오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학자들이 그룹핑이 돼서 국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한국의 내셔널 리서치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포스트로 이게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팀에 지난 10년간에 무엇을 해왔으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디까지 달려왔던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다라고 사회과학자로서 내걸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 웰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다라고 내걸 수 있는 그런 연구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